탈진이란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탈진하면 아무 일도 못하죠. 무기력해집니다. 사람도 탈진하지만 면역세포도 탈진합니다. 면역세포가 탈진하면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못하겠죠. 무기력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특히 T세포 탈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천 면역은 크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B세포의 역할이고 세포성 면역은 T세포의 역할입니다. T세포는 외부 세력과 싸우기 전 피하 식별부터 합니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보다는 뜻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지 알아야 공격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죠. 피하 식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조사하는 겁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 암세포로부터 유래한 펩타이드 조각을 살펴봅니다. 펩타이드 조각을 살펴보니 이 조각은 원래 내 몸에 있던 게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들면 T세포는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적군을 발견하고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T세포는 싸우기 전 펩타이드 조각을 통해 피하 식별을 합니다. 그 결과 외부 단백질을 발견하면 T세포는 곧바로 활성화해 다른 면역세포에 이를 알리고 직접 침입자 제거에 나섭니다. 이것이 항원을 포착한 T세포의 면역 반응입니다. T세포는 또한 동일한 항원이 다시 나타났을 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면역 기억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렇다면 T세포 탈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사람이 탈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지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괴롭히거나 계속 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할당받은 업무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쉴 틈도 없이 새로운 업무를 줍니다. 뭐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마저 업무를 해서 끝내버립니다. 이제 가뿐하죠. 그리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대리 하고 과장님이 부릅니다. 야근하라면서 또 새로운 업무를 줍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이겠지 생각하면서 야근까지 합니다. 그래도 야근 수당을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업무가 과중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A씨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러다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탈진해서 나 안 해, 다 때려쳐 하고 속으로 외칠 겁니다. 하지만 한계점을 넘어버리는 순간 정말 이를 때려치게 되죠. 못 버티고 모든 걸 손에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T세포에게도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T세포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할 일이 생겨나죠. 왜 생겨나지? 그래도 이번 한 번만 그러겠지 생각하면서 열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었죠. 일감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러면 T세포도 지쳐서 탈진하고 해야 할 일을 손에서 놓게 됩니다. 이것이 T세포 탈진입니다. T세포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항원을 인식하고 그 항원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항원이 죽여도 죽지 않는 좀비라면,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악몽이라면 T세포는 그냥 그대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앞에 보여도 못 본 척합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인식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무시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죠. T세포도 지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항원을 무시해버리고 못 본 척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항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만성 감염 질환입니다. 만성이라는 단어에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성이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A씨가 아무리 업무를 해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T세포가 아무리 항원을 제거해도 항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바로 암, 에이즈, 간염 같은 만성 질환이 생겼을 때 T세포는 같은 항원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를 T세포 탈진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탈진한 T세포는 바이러스 같은 항원 표적이 제거돼도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져도 한번 발병한 번아웃 증후군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암이나 감염증의 경우 PD-1 항체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를 초기에 쓰면 탈진한 T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오래된 환자에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이러스들이 만성 감염 질환을 일으킬까? 대표적으로 HIV, 간염, HB가 있습니다. HIV는 에이즈를 유발시킵니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을 유발시킵니다. HBV는 자궁경부암을 유발시킵니다. 감염은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입니다. 사진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 간염이라는 전염성 질병을 일으킵니다. T세포 탈진은 이러한 만성 감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T세포 탈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량 과다입니다.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좀비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만성 감염 질환이 그 좀비의 사례 중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 비슷한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죽여도 증식하고 결국 온몸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을 잠식해버리는 좀비가 바로 암이죠. 그래서 T세포 탈진은 또한 암에서도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최근에는 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IV 베리스머는 고형암에서 T세포 탈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게 되면 신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CD8 T세포는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임으로써 우리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암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CD8 T세포가 효과적으로 감염세포 및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경우 CD8 T세포는 감염세포 및 암세포로부터 계속적으로 항원 자극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탈진된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를 T셀 리그저션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T세포 탈진이 PD-1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PD-1이란 면역항암제의 작용기 전에 등장하는 친숙한 개념인데요. 대표적인 PD-1 면역항암제가 펜브롤리주맙과 니볼루맙입니다. 미국 FDA 허가를 받아서 흑색종, 폐암, 방광암 등에 사용 중이죠. T세포 탈진과 PD-1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암이 아니라 바이러스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HIV, HBV, HCV와 같은 인간 만성 바이러스 감염에서 PD-1의 과발현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탈진된 CD8 T세포 표면에서 PD-1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 수용체가 과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PD-1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PD-1 신호 전달을 막을 경우 CD8 T세포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암에서도 PD-1의 과발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PD-1 신호를 차단할 경우 CD8 T세포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탄생하였죠. 결국 PD-1 신호를 차단하면 바이러스와 암세포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한 만성 LCMV 바이러스 감염 모델을 통하여 탈진된 CD8 T세포를 연구하였습니다. 사진은 LCMV입니다. LCMV의 V가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 LCMV는 림프구성 맥락수막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림프구성 맥락수막염을 일으키죠. LCMV는 생지에 의해 전염됩니다. 생지는 일단 감염되면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혈액에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후 소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됩니다. 암컷 생쥐가 감염되면 자식들에게 수직 전염을 일으켜 결국 개체군 전체가 만성적으로 감염됩니다. 호흡기 분비물, 감염된 모유, 물림 등을 통해 생쥐 간 전염이 발생합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도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생존하기 때문에 비말의 형태나 배설물을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됩니다. 림프구성 맥락수막염은 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특히 1900년대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에도 감염된 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청학적 검사 결과 미국 인구의 약 5%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사회 경제적 집단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지역별로 유병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LCMV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LCMV 암스트롱주와 LCMV 클론 13주입니다. 이들 중 암스트롱주는 보통 세포독성 T세포의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숙주에 의해 급격히 제거됩니다. 따라서 이를 급성 LCMV 감염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클론 13주는 암스트롱 바이러스주의 변종으로 비장 및 기타 장기들의 친화성을 띄어 그곳에서 발견됩니다. 클론 13주는 태어나면서부터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있던 한 쥐에서 처음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세포독성 T세포를 별로 활성화하지 않기 때문에 숙주에서 무한정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만성 LCMV 감염이라 부릅니다.